안녕하세요. 자,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란 좀 어려운 과학 제시문, 독서 비문학이 이제 나오는데, 자, 누구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97점 1등급 받을래? 100점 1등급 받을래? 그러면 당연히 이거지. 3점 차이나 나는데. 근데 요건 더 심해, B형은. 91점 1등급 받을래? 100점 1등급 받을래? 뭐 받을래? 이거 목표로 한다고, 이거. 9점 차이야. 그래서 대학이 몇 개가 바뀌어. 원서 써줄 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혜택이 크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거기 그 독서 비문학 두 번째 문제.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문맥 맥락 딱 이렇게 적어줘. 사실은 요게 교육청 문제야. 사실은 교육청 문제인데 2008년 10월 교육청 문제야.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독서 비문학은 우선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문제보다는 역대 수능평가원 교육청을 가지고서 접근법을 배우겠다. 근데 요게 90점 1등급이었어. 요게 90점 1등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준에 좀 맞죠. 이걸 정확히 좀 맞춰줘야 돼. 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시간과 공간의 관계. 자, 밑줄 그어보자.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 독립적인 것으로 여겼다. 밑줄 그어. 아주 성급한 학생은 말이야. 아주 성급한 학생은 여기서 덧붙이기를 해. 어떻게 덧붙이기를 하냐면 아인슈타인 이전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독립된 것으로 여겼는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것이 아니네. 독립적이지 않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그지? 독립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네. 그래서 상호작용 맞군. 이렇게 4번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굉장히 빠른 학생들이야. 덧붙이기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 그래서 요거를 막자라는 게 이제 이 수업의 목표야. 덧붙이기나 주관이 개입되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틀렸잖아. 상호작용 요게 틀린 거야. 자, 다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했으니까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바로 상호작용 이렇게 연결하기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거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하냐 바로.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덧붙이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1주차 때 선생님이 1주차 8번 문제에서 겨울방학 때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런 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 10주 정도 있다가 이 문제를 다시 낼 건데 자, 여러분들 그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이래.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무조건 100% 시간의 흐름은 맞아.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100% 시간의 흐름은 맞다고. 너희들이 노량진역을 지나서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다다른 학생들이잖아. 지나서 다다랐다라는 건 동사지. 그지? 동사에는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왜? 움직임, 동작, 작용이잖아. 그런데 잘 봐. 지금 너희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넘게 공부하고 있다고. 시간은 흘렀지. 공간의 변화 있어 없어? 없잖아.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 물 먹으러 잠깐 나갔다. 이 경우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단 10초나 20초라도 시간은 흘러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지금 계속 앉아 있잖아. 시간은 1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일상생활의 모습이. 거기다가 딱
이건 100%야. 위에 건.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100%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단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 자체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1주차 8번의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거기에서도 언급했듯이 2003년 9월 평가원에 이때 이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가 나왔던 때야. 0309 평가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신경님의 갈대 이런 선택지가 나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온다고. 이건 엉터리야. 시 전체를 봤을 때 동사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도 동사가 뭐냐? 움직임이잖아. 동작. 형용사는 성질 상태. 동사는 동작 작용이야. 얘들아 동작을 하고 작용이 날이 박는다라는 작용이 있어. 날이 박는다. 아침에 잠을 깼다,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메가스터디로 왔다. 동사가 계속 연속되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무조건 있게 마련이라. 그러니까 동사는 동작 작용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조건 있는 거야. 시 전체에서. 오늘 저녁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0309 평가원에 나온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가 이번 2015년 3월 교육청 A형에 나왔어. A형 문학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가장 좋아. 그 문제가. 문학은 B형이 훨씬 좋아. 그래서 내가 A형 학생들도 운영전이 B형에 나왔지만 운영전은 A형 수능 특강에 있어. 그러니까 A형 학생들도 꼭 B형을 풀어라. 8주차에서 사실은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적중한 건 운이야. 운. 우연의 일치고. 교육청 이런 건 뭐 적중하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진짜 수능 가서. 근데 이제 제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수업을 들은 애들이, 이 수업을 들은 애들이 선생님 정말 놀랬습니다. 그 30등분을 열심히 한 결과로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도 푼 학생들이 있어. 제 학생들도 지금 30등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영전도 마찬가지. 흰바람벽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 그 자세가 편안해지지. 왜? 위안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봤던 아는 작품이 나오니까. 추천사 나오면 좀 위안 되잖아. 아는 작품 나오니까. 근데 작년 수능을 보던 학생들이 그런 자세였다. 작년 수능을 보던 학생들이 관동별곡도 나왔구나. 숙향전도 나왔구나. 흰 고향 앞에서나 이렇게 나왔구나. 최두석의 낡은 집도 나왔구나. 어차피 국어의 심파이널에서 다 정리한 거니까. 자,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건 불가능. 왜? 동사는 동작작용이야. 무조건 100% 시간의 흐름이 있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동사잖아. 너희들이 노량진 메가에 오고 집으로 간다. 공부 열심히 하고. 동사하니까 딱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벌써 이렇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제가 엄청 많이 틀렸는데 4번의 상호작용이 틀렸어. 일단. 근데 이제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야. 요거는 얘들아.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100% 시간의 흐름으로 간다. 요건 일상생활이고 이제 제시문에서 찾아내야지. 또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뉴턴의 고전력학이 자리 잡고 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구와 같은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겨 중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세모골 쳐. 아인슈타인은 그런 뉴턴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력이란 밑줄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주장했다.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주장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여기서 16번에 두 번째 문제에 16번에 1번이나 4번 선택지가 자, 암시가 된다. 1번 윗글의 내용을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개념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16번에 그 1번 나오고 4번 아인슈타인이 기존의 인식을 깨고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상호작용만 탁 틀렸다고 잡아내야 돼.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변화가 따라 나오는 거야.
자, 2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16번 두 번째 문제 그 답이 나오긴 좀 일러. 2문단. 뉴턴의 고전력학에 따르면 중력이 미치는 범위, 중력장 내에서는 빛이 직선 경로를 따라 전파된다. 하지만 세모꼴 쳐. 초등학생도 알아 이게.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장 내에서 빛은 휘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중력장 내에서 빛이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쭉 밑줄 그어서 가속도라는 게 뭐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야. 등속도가 아니잖아. 등속도가. 자,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가속 페달을 밟아라. 따라서 여러분 중에 지금 3번으로 간 녀석들이 아주 많아. 3번으로 간 녀석들이. 하지만 뒤에 문장을 놓친 거야.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3으로 간 녀석들 잘 봐. 밑글과 자료를 제시하며 A에서 빛의 속도는 변한다. 변한다를 어디서 할 수 있어? 가속도. 변한다. 맞지? 가속도. 변하잖아. 등속이 아니잖아. 등속은 불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가속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3번으로 간 녀석들이 가장 많은데 이 문장을 놓친 거야. 하지만부터 쭉. 다시.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뒤에 교복자유로 하자. 하지만 고등학생은 빼자. 하지만 뒤가 중요하잖아.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왜 고3들이 연수생들이 이걸. 자 봐봐 다시. 1문단에 그런 데가 있고 2문단에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장 내에서 빛은 휘어진다고 주장했다. 중력장 내에서 빛이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3번 선택지 여기 근거해서 맞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어떤 물체든 그것이 공간에 실제하면 그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휘게 된다고 가정했다. 휘게 된다. 그렇다면 쭉 밑줄 태양이나 지구 등과 같은 무거운 행성들도 그 무게 때문에 주위의 3차원 공간을 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네모칸 밑금치고 따라서 자 쭉 또 밑줄 그어 따라서 자 하고 싶은 얘기 따라서 빛이 이 행성들 부근을 지날 때에는 빛이 이 행성들 부근을 지날 때는 직진하던 진로가 조금 틀어지게 된다. 조금 틀어져. 뺑 돌아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2주차점 1m 정의, 1m 정의를 배웠어. 미터 정의. 1m란 빛이 진공에서 2억 9,0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직진한 경로의 길이. 근데 진공에서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 지식을 끌어와 가지고 아 빛은 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 또 의외로 빛은 진공에서만 직진하는 거야. 아니 진공 상태야. 진공 상태. 진공 상태. 진공 상태. 적어도 빛은 진공 상태에서 직진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돌아간다. 맞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리지. 따라서 빛이 이 행성들 부근을 지날 때는 직진하던 진로가 조금 틀어지게 된다에다가 써 돌아서 간다. 그리고 빛은 진공에서 직진하는 거야. 딱 읽자마자 빛이 직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진공 상태야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가설은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이끄는 관측대에 의해 입증되었다. 1919년 5월 29일 지구 남반구에서 일어난 개기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에딩턴의 관측대는 브라질의 수브랄과 서아프리카에 있는 프린시페라는 섬으로 떠났다. 관측대는 면밀한 관측을 통해 태양 뒤에 먼 곳에서 오던 빛이 태양 주위에서 휘며 그 휘는 정도가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여 년을 지탱해온 뉴턴의 중력 법칙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자,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200년 지나서. 정확한 관측에 의거해서 그 패러다임이 무너졌다. 중력을 3문단 가자. 아인슈타인의 견해처럼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간주하면 중력장 안에서는 자 시간도 중력장 안에서는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간주하면 시간도 자 LG카드도 써요. 역시 보조사야. LG카드만 써요. LG카드도 써요. 시간도
시간도 역시 이런 뜻이야. 따라서 상호작용이 아니야.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간주하면 시간도 역시 상호작용 아니잖아.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변하는 거지. 자, 여기에 들어있네. 시간도 역시 팽창하게 된다. 이 문장 밑줄. 딱 두 번째 문제 정답. 상호작용이 아니군요. 또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러지? 여기서 찾아도 돼. 이것은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요도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똑같은 빛의 신호가 주어졌다고 할 때 중력장이 없는 영역과 중력장이 있는 영역에서 빛의 경로는 서로 다르다. 즉, 이꼴관계. 자, A 문장이 있어. 그리고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바꿔 말해. 자, A 문장이 있어.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B는 부연상술에 불과해. 부연상술이라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장에서는 오히려 곧즉 다시 말해가 나오면 그 문장이 독해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A 문장이 상위 구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될 경우 우리 학생들은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이 부연상술 문장을 활용하면 굉장히 요긴한데, 즉 이꼴관계, 즉 다시 말해, 달리 말해, 곧 바꿔 말해, 이른바 이를테면 그 뜻이야. 즉 중력장이 없는 영역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중력장이 있는 영역에서는 빛이 휘게 돼요. 자, 휜다, 휘게 되어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태양계 너머 우주에서는 시간의 지체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또 4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두 번째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잖아. 정답률이 한 20%나 되려나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제시문에서 찾는 습관을 들이면 1문단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고 4문단의 첫 문장, 그 다음에 여기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이 문장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야. 교육청 문제야. 배운 대로 독서 비문학은 딱딱 적용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 시간의 지체에 세모 꼴쳐. 특히 수능장에서 시간 지체가 더 심하죠. 특히 수능장이야. 자, 거기 그림에다가 형광사인 펜 칠해. 여기 봐. 원 안에. 여기 봐라. 원 안에 칠해. 이게 수능장이야. 시간 지체 현상이 있어. 자, 원 안에가 시간 지체 현상이 있어. 딱 칠해봐. 그리고 그게 수능장이야.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벌써 고3들 3월 교육청 때 시간 지체 현상을 경험했다는 애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게 이 원안이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수능장이지. 이게 수능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주변에 이제 블랙홀이 있다 이러면 뭐 엄청난 무거운 문제들을 푸는 거야. 시간 지체 현상. 거기가 수능장이야. 이 원 안에. 딱 써놔. 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심적 부담 때문에 그래. 왜? 이거 내 운명이 걸려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 심적 부담감이 아주 크잖아 이게. 평소에는 그냥 풀고 넘어가. 연습할 때는. 근데 수능장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해. 왜? 내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한 문제당 5초에서 10초씩의 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해. 평소에 시간이 안 부족한 아이들도 수능장 가면 그래서 시간 부족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광사인펜으로 탁 칠해놓고 아, 여기가 수능장이구나. 시간 지체. 이렇게 생각할 것. 태양계 너머 우주에서는 시간의 지체가 더 크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매해 수능장에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태양계는 중력장이 약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이 아주 미미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각이 비치는 범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의 역학 사이에 눈에 띌 만한 이론적 틈새를 찾기가 힘들다. 자, 그게 2번 선택지야. 얘들아. 2번 선택지 봐. 위그로 내용을 제시하면 태양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 이론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한다. 있지? 나와 있지? 그렇기에 네모칸 딱 빗금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1호 간 녀석들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훈아, 이거 놓치면 안 돼.
딱 해줘야 돼. 그렇기에 우리의 감각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의 역학 사이에 눈에 띌 만한 이론적 틈새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또 세모꼴. 그런데 또 나왔어. 그런데 자 밑줄 그어. 그런데 이와 달리 대조야 대조. 이와 달리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무거운 물질 딱 세모꼴 치고 자 세 번째 문제 정답이야. 그런데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거기서는 뉴턴 역학은 무용지물이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으로 인해 인간의 감각이 확대되고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제 15번. 윗글은 아인슈타인의 자료집에서 실린 글의 일부이다. 위 글이 수록된 부분은 소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너무나 쉽죠. 가볍게 3. 중력에 대한 독창적인 개념과 이론의 제시. 바로 답 나와 이건. 하나는 쉬운 문제 줘야지 한 문제는. 이것마저 어려우면 이제. 이번에 고3애가 그 3월 교육청을 보면서 이게 소감을 다 적게 해가지고 소감을 읽어보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시험을 보다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대.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겪었음직한 일이기도 한데 그게 저기 수능장에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땐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서 필사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다가 또 뛰어내리고 싶었대. 뭐 이렇게 써놨어. 채점하면서 당연히 시험 볼 때 집중이 안 됐으면 채점 할 때도 그렇지. 그래서 고3 첫 시험이니까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입사의식을 혹독하게 치른 거다. 근데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력을 높여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말이야 120점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떨림 현상도 시간지체 현상도 다 막아내. 그러니까 시험지하와 필살집중 주객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하고 싸우기도 버거운데 시간하고 싸우고 문제하고 싸우고 시간하고 싸우고 잠하고 싸우고 아픔하고 싸워봐. 한꺼번에 막 저기 힘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지 당연히. 자 그래서 1번의 그 중력장 이론과 우주 형성의 관계. 자 우주 형성의 관계 이런 건 해당 없잖아. 중력장 가설을 입증하려고 한 실험 과정은 3문단에 부분적으로 나오죠. 3번 답이다. 중력장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 물리학의 여러 분야 X하고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 과정을 통해 정립한 우주의 의미. 자 여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관계야. 우주의 의미라기보다는. 자 관찰은 3문단에 일부 나옵니다. 3문단. 그러니까 중력장 가설을 입증하려고 한 실험 과정이라기보다는 실험도 아니다. 관찰이지. 관찰한 거죠. 3문단에 1919년 5월 29일 지구 남반구에서 일어난 개기일식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이죠. 관측.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5번은 3, 16번 가자. 두 번째 문제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저거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끌어오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위글과 보기 1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발표 수업을 하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료일 중력장과 빛의 전파. 거기 라지 A가 원 내부야 얘들아. 심지어 이게 A가 원 내부인지 그냥 그 줄인지 몰라가지고 틀린 녀석들은 이게 시험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원 내부야. 원 내부라고 딱 적어. 중력장이잖아. 아인슈타인 이후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으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보기 1번은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개념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 2번은 5문단이죠. 태양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 이론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런데 3문단. 위글과 자료율을 제시하며 A에서 빛의 속도는 변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가속도 운동이야. 수능이 쉽게 나올 때는 너희들 말이야. 수능이 쉽게 나올 때는 뭐 쉽게 공부하든 어렵게 공부하든 차이가 없어. 쉽게 나와버릴 때는. 근데 작년 수능처럼 나오면 어떻게 돼?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 가서 개망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 뉴턴 이론, 아인슈타인 차이가 없어. 쉽게 나올 때는. 태양계 안에서는 그냥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똑같은 거야. 쉽게 나올 때는 쉽게 공부하든 어렵게 공부하든 차이가 없어.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공부를 또 안 한 애들은 완전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컷이 B형은 원래 어려운 시험이거든. 그때는 아인슈타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저쪽 우주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만이 이겨내는 거야, 그거를. 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적응력이 있지. 근데 쉽게만 공부한 애들은 이거 손도 못 대. 시간도 부족하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공부한다. 수능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알겠지? 그게 이제 작년 수능에서 보여준 교훈이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학생들이 의학, 국어 때문에 다 망하고 수학, 영어, 연세부도 경험하고 그래서 대학은 갔는데 지금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아. 쌤 반에도 그 자퇴하고 온 애들도 꽤 많아요, 지금. 다른 학원도. 그래서 아, 지금 작년에 좀 뭐가 있었구나. 자, 어쨌거나 쉽게 나올 때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뉴턴의 이론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지만 오문단의 근거에서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지. 쉽게 나오는 것도 뭐 해결하고 어렵게 나와도 진짜 해결하고. 근데 쉽게만 공부하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완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 4번 답. 윗글과 자료 자 2를 제시하며 윗글과 자료 2를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이 기존의 인식을 깨고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자, 상호작용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 윗글의 내용을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 우주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죠.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도 시에서 말이야. 자,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걸 써놔. 거기다가 마른 나무까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렇게 딱 적어. 1주차 8번 문제이긴 한데 이 지나서 다다르다. 너희들이 노량진역을 지나서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다다른 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났어. 여기 오면서 사육신공원을 지날 수도 있고 63빌딩을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노량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충 저기 국립현충원을 지날 수도 있고 지나서 다다랐다면 시간의 이동이 있는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있다. 왜? 공간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야.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17번.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보아 기억의 이유는 무엇일까? 기억. 태양계 너머 우주에서는 시간의 지체가 더 크게 일어나는데 그게 오문단에 있어요.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1번 매우 무거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옆에다 적어. 수능장 매우 무거운 문제. 적어도 수능장에서는 매우 무거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우 무거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1번 답. 이 관측이 쉽지 않은 물질들 존재 X. 3번 답. 운동 형태가 가변적인 물질 존재 X. 4. 특수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 속지마. 4번으로 간 녀석들이 있어. 특수한 X에 특수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 수능장에서는 매우 무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됐지 이제. 자, 과학 재시문 2문제 내지 3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2문제 나올 때는 딱 여기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준다 이거야. 그럼 이 두 번째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문법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이번 3월 교육청에도 다 나온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 봐봐.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뭐 이따위 문장이 다 있어. 결코는 부정서술어랑 호응하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3월 교육청의 B형 13번. 주어 서술어 호응 이거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렸어. B형 13번 학생들. 늘 나오는 문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었다. 뭐 이런 문장이 다 있어. 비단 나뿐이 아니었다. 이래야지. 부정서술어랑 호응한다. 이게 13번이 B형은 네 번째로 어려웠어. 오답률이 무려 42%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지금 너희들 그 세 문제 다 그런 문제야. 그리고 그 20번 문제가 딱 1503 B형 13번이라고 이게. 1503 B형 13번 문제야. 초토화된 거잖아. 자, 1번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 자, 이 문제들은 18, 거기 18번에서 20번 요 문제들 A형 8번, 15번. B형은 역시 이번에도 8번, 13번, 15번.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야. 1번 이것은 나의 책이 요 연결음이 요야. 저것은 그의 연필이다. 오가 아니라 연결음이는 요야. 종결음이가 오고 이것은 나의 책이요. 그 다음에 마침표가 와야 돼.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얼굴이 예쁜 그의 누나를 만났다. 얼굴이 예쁜 사람이 근지 그의 누나인지 모르잖아. 요 문제가 출제된 거지. 자, 예쁜 다음에 쉼표 더. 남학생들한테도 얼굴이 예쁘다 이런 말 쓰나? 잘생겼다 이렇게 쓰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얼굴이 예쁜 근지, 얼굴이 예쁜 누나인지, 예쁜 다음에 쉼표 또는 그의 얼굴이 예쁜 누나를 만났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어. 3.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자, 우연히죠. 우연히. 이때는. 하영이를 만났다. 우연히로 고쳐야지. 우연치 않게가 아니라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영이를 만났다. 나는 휴가 때 할머니를 데리고 온천에 가기로 했다. 자,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한테 싸다고 맞아. 이거는 바로 할머니를 데리고. 이거는 5번. 그 사람은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그 사람은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별로. 자, 결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거는 이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묻고 있다. 보이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3번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의외로 있어. 우연치 않게가 아니라 우연히. 자, 다음 19번 가자. 19번. 보기를 참고할 때 서법에 맞는 문장 그랬어.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법, 서법. 서법에 따라서 주어나 서술어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명령법의 경우 주어로 1인칭과 3인칭 대명사가 올 수 없고 서술어로 밑줄 형용사가 올 수 없다. 자, 여기 딱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자, 형용사야, 형용사.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래야지. 조용해 이러면 안 돼. 야, 떠드는 놈 조용해 이러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해라 이래야지. 형용사잖아. 행복하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조용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평안 또는 편안하다. 형용사들이네. 그 다음 보존하다. 보존하다. 거기 영원하다. 보존하다 아니고. 자,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건 상태야. 영원하다. 자, 전부 다 여기 형용사를 써놨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명령 못해. 건강해라, 행복해라 안 된다고. 조용해라 안 돼. 건강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조용히 하세요, 평안하게 보내세요, 편안히 계세요, 영원히 존재하라. 자, 형용사야. 이거 딱 빨갛게 밑줄 긋고. 그래서 너도 예뻐라. 말이 안 되죠. 너도 예뻐져라. 예뻐지도록 노력해라. 조국이여 영원하라. 안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라. 선생님 내내 편안하세요. 안 돼. 편안하게 보내세요. 철수야 부지런히 공부해라. 자, 공부하다 동사지. 그러니까 공부해라 됩니다. 4번 다.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고쳐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딱 고쳐주면 돼요. 자, 19번 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요 문제 별표를 딱 쳐놔. 요 문제는 거기 그 맨 처음 문제 2번 선택지 도서관에서 얼굴이 예쁜 그의 누나를 만났다. 매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1503 교육청 B형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보기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했어.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의미 중복을 골라라 그랬는데 5번 선택지는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착한 너의 후배. 착한 사람이 넌지 착한 사람이 후배인지 모르잖아. 따라서 이건 의미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 중의성 문장이야. 두 가지로 해석되는 문장. 의미가 중복되는 건 역전합. 그러니까 역전이나 역압이라고 해야 돼. 외식 먹으러 가자. 먹을 식자가 있으니까 외식하러 가자 이래야 된다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습니까? 과반수에 이미 50% 이상의 뜻이 있어. 그 안건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었습니까? 이러면 된다고. 이게 수능에 나온 거야. 3개가. 1503 B형 13번이야. 요거는 문장의 중의적 표현에 대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아주 좋아요. 친절하죠? 그래도 많이 틀려.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문장의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예문.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용감하니 그를 수식하는지 아버지를 수식하는지 몰라. 용감한 사람이 그로 그의 아버지로도 해석될 수 있죠. 중의성을 해소하자. A.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B.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A, B 묶어. 같은 뜻이야. 이렇게 해소하면 되겠다. 얘들아, 쉼표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때. 쉼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 그것을 수식하지 않을 때.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감한은 그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이 쉼표가 있어서 아버지를 수식한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C는요. 용감한 그의 다음에 쉼표가 왔죠. 그러면 용감한 그의 다음에서 쉬어줘야 된다고. 여기서 용감한 사람이 누구야? 그야, 그. C는. 용감한은 그야, 그.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1번 A에서 B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자, B도 더. 1번 A에서 B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B는 쉼표를 넣어주니 문장의 뜻이 명확해졌습니다. 3번 C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입니다. 자, 3번에서 4로 화살표. 4번 C는 성분의 이동과 쉼표에 의해서 자, C는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랬는데 그의 다음에 쉼표를 넣었으니까 그냥 쉼표에 의해서 B와 뜻이 같아진다. X, B와 뜻이 같아진다. X에 쉼표 하나 넣었죠? 그냥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성분의 이동도 X. 4번은 답이다. 3번이 맞으니까 C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잖아. A, B는 똑같고 5번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의 낭비다는 문장도 중의적 표현이죠. 첫 번째는 엄청난 시간의 낭비의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엄청난 시간과 돈의 낭비. 그러니까 첫 번째 엄청난은 시간만 수식해 준다. 자, 잘 적어봐. 시간만 수식할 수도 있고 시간과 돈을 같이 수식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의 낭비다. 이것도 역시 중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5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너무 많아. 자, 엄청난이 시간만 수식하는 경우가 한 번 있다. 그 다음에 엄청난이 시간과 돈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번 답은 4로 하고 5번으로 가서 틀리지 않도록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법 3문제 그리고 독서 비문학인데 항상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독서 비문학. 제시문에서 끌어와야 돼. 감과 느낌, 상식 아니야. 감과 느낌, 상식으로 풀어서는 안 돼. 잠깐 요거 펴. 요거. 자, 거기 요 책으로는 16쪽을 가. 16쪽 왼쪽 밑에 형광 사인펜 딱 칠해. 16쪽 왼쪽 밑에 그 책 말고 그거 1에서 12주차 이렇게 정리해 준 거. 16쪽 맨 밑에. 자, 이렇게 칠해. 요렇게 봐. 형광 사인펜 칠해. 외워싸. 형광 사인펜. 요게 독서 비문학 일치 불일치 미루 알기. 요게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는 거야. 물론 이제 독서 비문학 일치 골장 기본 완성에서 저기 훈련을 10시간 이상 해. 그 다음에 수능 마인드 세우기에서도 요거 훈련을
5시간 정도는 해. 물론 독서비문학 일체홀장에서 훨씬 더 많이 해. 계속 해. 독서비문학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 작년에 6등급 나온 애가 이번에 2등급으로 올라버렸어. 6등급 나온 애가 2등급으로 오르는 건 독서비문학에서 시간 단축이 돼서 그래.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다가 어떤 학생이 올렸더라. 6등급, 2등급 이렇게 달라져. 요걸 빨리 내 걸로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그 6등급에서 2등급은 진짜 힘든 거야. 시간 단축이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가장 기뻤던 건 대치동에 그 분당에서 오는 고3애가 있어. 근데 33점짜리였거든. 얘가 7등급이야. 고2 때까지. 근데 이제 이거 들었어. 수업을 어렵지만 10주차 이렇게 쭉 따라왔어. 이번에 65점. 5등급. 그래서 7등급 학생이 있네. 너 찌야찌야 조과 사촌이지 이랬었는데, 어쨌거나 얘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1주차부터 쭉 따라오면서 30점대 학생이야. 33점. 근데 이렇게 65점이면 이제 한국인으로 딱 발 디딘 거잖아. 5등급으로. 그래서 얘가 선생님 정말 모의고사에서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60점대면 깨갱하겠지만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너는 이제 한국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애도 있는데, 어쨌거나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요거야. 시간 단축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따라와도 돼. 거기 별표 곱하기 10을 해. 특히 2번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주지 논지주제 결론이 있다. 2번 별표. 4번 별표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해서 살펴본 것처럼. 6번 별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를 봐. 이거 오늘 지금 한 거잖아. 이거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뒤 다 한 거잖아.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밑에 이상해서 살펴본 것처럼 밑에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그 다음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리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한 거잖아. 여기서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리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도. 7번째 중요해.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요거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딱 칠해놔. 8번째 고측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너희들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가 16번 두 번째 문제 독서비문학에서 요거 즉 이걸로 풀리잖아. 요거 고측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내가 낸 문제가 아니라고. 출제자는 글쓴이는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꼭 나와. 이게 고측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바꿔 말해가 거기서 답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독서비문학 할 때마다 적용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수능 평가원 교육청은 잘 지켜지는 거야. 이거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렸어 선생님은. 그리고 만들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 이제 독서비문학은 일치불일치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다 이거를 써먹어라. 편법 아니야 절대로. 수능 평가원 교육청에서 너무나 잘 지켜지는 거지. 알겠지? 편법 아니다. 이거를 모으는데 3개월 걸린 거는 역대 수능 평가원을 다 풀어봐가지고 모은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고 적용하면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 나옵니다. 자, 또 시험 보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미리 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바로 해줘. 그날 해줘. 그날. 오늘 해주면 금방 복습이 끝나.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6월 평가원 앞두고 복습하려고 하면 싹 사라져. 고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법도 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날 복습을 기본으로 하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